안녕하세요. 신내림한 이후 30년 된 무당이 전하는 7,000년 역사의 우리 무속 얘기입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 왕자님, 무소불위의 힘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춘 그런 왕자님이 나타나서 외롭고 힘든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신을 구해주기를 열망하죠. 이것이 신데렐라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인 자신이 신데렐라가 되었다, 왕자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백마 탄 왕자님이 조금 친절하면서 약간만 자신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신데렐라는 고마워하며 평생 왕자의 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자신에게 한눈에 반했고 사랑한다, 당신밖에 없다, 평생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 결혼하자 했을 때, 또는 결혼을 했거나 결혼에 준하는 생활이 유지되고 있을 때, 즉 백마탄 왕자님은 이제 내 거다, 영원히 나의 것이다 라고 신데렐라 마음속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신데렐라는 신데렐라가 아니게 됩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도 없어지죠. 2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잘생긴 팀장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이 남자 진실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라고 여직원이 생각 들었을 때 남자가 고백해옵니다. 너 아니면 못 살겠다. 세상에는 오직 두 여자만 존재한다. 너 아닌 여자들과 너인 여자, 이렇게 둘만 존재한다. 오로지 너여야만 하고 너 아니면 못 살겠다. 우리 결혼하자. 여직원은 가슴속 벅차오릅니다. 최고조에 달합니다. 당연히 프로포즈를 수락했죠. 시간 조금 더 지나자 더 엄청난 기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인 줄 알았는데 무려 사장님 아들이었던 겁니다. 여태껏 자기 실질 신분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지금 후계자 수업 중이며 때가 되면 상무로 발령이 난다, 이렇게 고백해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사실입니다. 이제 이 남자는 장차 회사의 사장님이 되겠죠. 여직원은 안주인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부러워할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남자는 진국, 이른바 진짜배기였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직원을 여왕님처럼 떠받들어 모시면서 충성을 다하듯 연애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조금씩 투정 부리던 여자가 짜증을 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남자 입장을 무시하면서 남자에게 면박 주고 쏘아붙입니다. 여자도 왜 그때 당시에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며 짜증내고 변해갔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군요. 남자가 장미꽃 들고 찾아오는데 왠지 꼴 보기도 싫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남자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잘해주려고 풀어보려고 하였고, 여자 역시 자신도 모르게 필사적으로 거부하며 외면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둘은 이별합니다.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상무로 발령이 났고 부서가 이동되어서 서로 볼 일이 없게 된, 업무상으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된 남자에게서 연락이 안 오자 처음에는 여자도 편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 넘어서자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6개월이 되면서부터는 여자가 남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런데 연락을 안 받고 답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여자는 뭔가 잘못됐구나,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일까 매일매일 울다가 저를 찾아왔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고 남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남자에게 짜증을 내고 험하고 거친 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여자가 말을 하더군요.
이 부분은 여자의 본능이고 특성이죠. 아마 여자도 이 경우를 잘 모를걸요.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결혼에 준하는 인연이 되면서 여자에게는 하나의 감옥처럼 인지되었던 것입니다. 돈 많고 잘 살지만 돈 많은 감옥, 잘 사는 감옥이 된 거죠.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여자에게는 감옥이 된 겁니다. 이 남자는 이제 평생 내 것이구나 라는 순간부터 마치 하나의 보석처럼 전환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얘기를 잠시 해볼까요? 그것을 소유하기 전에는 24시간 열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가지고 싶어 하죠. 생각날 때마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가 된 순간부터 며칠 동안은 자신의 손에서 만지작 하게 되겠지만 장롱 속 서랍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1년에 며칠 정도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용할 겁니다. 동창회 모임 나간다라든지 어떤 행사, 지인의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배용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장롱 속 서랍 속에 보관될 겁니다. 무신경해지죠. 여타의 액세서리와 다를 게 없죠.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이지만 적어도 24시간 갖기를 열망하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미묘한 심리 변화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를 잠깐 더 들겠습니다.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하던 여자가 막상 결혼하는 그 당일날, 그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88 올림픽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있다.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 싶다.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제 몇 시간 이후면 결혼식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무작정 떠나고 파묻히고 싶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감옥인 거죠. 막상 결혼하게 되니 감옥인 거죠. 신랑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감옥이 된 겁니다. 멋지면 멋질수록 멋진 감옥이 되는 거죠. 남자의 심리도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여자라면 그 여자의 종이라도 되겠다. 온갖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DNA가 남자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남자의 자존심이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마치 여자의 얼굴과 같아요. 여자 얼굴에 여드름 같은 거, 뾰룩지 같은 거 울긋불긋하게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외출을 피하려고 하겠죠. 남자의 자존심이 그와 같습니다. 주먹으로 때려야만 폭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말을 통해서 형성되는 자극과 상처는 폭력 이상의 폭력인데 여자들은 잘 모르더군요. 얼굴에 상처난 여자처럼 자존심이 망가진 남자는 더 이상 뭘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자의 투정과 짜증, 면박 속에는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요인이 있었을 거고 남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가 남자에게 더 이상은 아니구나라고 되었을 때 두 번 다시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자와 좀 다릅니다. 여자는 한 번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남자가 애원을 하면 여자는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남자는 달라요. 한 번 끝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되돌아오는 남자가 있다라면 그런 남자의 10명 중에 9명은 속이거나 사기꾼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내가 발로 차서 헤어졌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막말은 하지 않았었기를 바랍니다. 인연이란 모르는 거죠. 다음에 언제 어떻게 다시 이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막말, 마지막 말, 극단적인 말을 내뱉게 되면 다음에 남자가 오려고 하여도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